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외국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외국인 관리법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출입국 관리법, 그 다음에 재외동포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고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재외동포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민청이 생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내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재외동포는 사실 우리 동포와 같지만은 우리 법률적으로 따질 때는 외국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단순 기능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급 근로자들, 이제 어떤 전문직이나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 이런 분들은 그냥 특별한 법이 없고 출입관리법에 따르고, 그 외에는 일반 노동법이나 일반 민법이나 형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우리 강남노무법인 앱에서 만든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앱 조금 제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에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회사에 많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법과 비자 이렇게 기고한 걸, 그리고 비디오, 비자의 종류 총 36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 관련 법은 3개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로 3개가 주요 핵심 법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7조하고 18조입니다. 그러니까 17조 외국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가 있어야 된다. 비자는 고용 허가, 그러니까 체류 허가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여행객이나 아니면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잠시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은 그 비자 그 자체가 좀 제외될 뿐이지,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비자가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18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 허가와 관련된 또 한국에 체류하는 비자는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관련돼 가지고 비자는 총 3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적인 업무, 그리고 여행, 그리고 단기 비자, 또 그리고 D로 해가지고 교육이나 어떤 기타 있고, 또 경제 활동, 그러니까 취업 관련된 게 E 비자, 그 외에 또 체류 비자가 있고, 소송 비자, 그리고 또 H라고 이렇게 좀 관광 비자나 또 워크인 할리데이, 그것도 바로 H1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포들이 H2 이렇게 해서 비자가 총 3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아마 전문직이라고 하면 E7 전문직 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직 제일 많이 전문직으로 있는데, 근데 외국인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많다고 해도 거의 한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포들 같은 경우는 바로 F비자인데 동포 F4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포비자. 네, 지금 실질적으로 서구나 아니면 일본만 허락되다가 이게 차별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은 다음부터는 중국 동포들에도 F4 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F4 비자는 사실 중국 동포는 워낙 많기 때문에 대학 학력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또 방문 취업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F4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비자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F2가 필요합니다. 거주 비자. F2.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외국인들은 그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강사를 일을 하다가 다음 강사 자리를 바로 얻지 못하면은 바로 그 중간에 구직 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이 안 되면은 바로 바꿔야 되는 게 바로 구직 비자입니다. 이 D10. 이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졸업과 동시에 바로 D2, 그러니까 그 유학생 비자는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기 전에 바로 구직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구직 비자는 그 6개월 단위로 갱신되는데 취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비자가 참 종류가 많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그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대외동포청도 만들었는데요.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동포청이 생기고 재동포법 이 부분은 이분들한테 한국에서 어떤 재산 행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동포로 생각할 때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 F4라는 그 동포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 나는 그 이중 국적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으면서 외국에 살면은 그 나라 미국에서 어떤 장기 거주 이런 게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한국 비자는 한국의 어떤 시민권은 한국의 어떤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은 그 동포 비자라고 F4를 받아야 됩니다. F4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이 부분은 사실 단순 기능 근로자하고 또 이게 고용 허가제 특별 고용 허가제 해서 어떤 우리 제조업이나 또 농업이나 아니면 어업 그리고 건설업 이런 부분에 고용을 이제 어떤 그러한 분들을 이제 어떤 동남아나 총 16개 국가에서 이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을 고용할 때 특례 고용 허가제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바로 여기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동포들이나 아니면 전문직 근로자들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일반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 이렇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오늘 개괄적으로 외국인 관리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